인더스트리 클럽 시간입니다. 산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DB금융투자의 안희수 연구원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투자의 중심을 잡아줄 내용, 저희가 오늘 또 시장에 관심이 뜨거운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오늘 연구원님과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주제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실망스러운 2차 전지,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중심 잡기가 주제입니다. 최근에 2차 전지주들에 주목하시는 분들이 다시 또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또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폭스바겐 그룹이 독일에서 처음으로 공장을 멈추겠다라고 또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게 또 폭스바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국내 완성차 기업 역시 국내와 또 해외 수출 모두 부진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캐즘 현상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적 발표부터 앞으로 또 가이던스, 앞으로 투자 계획 변화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완성차 기업들의 변화가 있는지 연구원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 여름 동안 전방 산업인 완성차 기업들의 전략 수정이 잇따랐는데요. 네. 일단 큰 것부터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M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에 25년 이제 전기차 생산량 100만 대 목표를 재검토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8월에 순수 전기차 3열 SUV 생산 계획을 완전히 폐기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순수 전기차 관련된 연간 캐펙스 이제 지출 비중을 기존의 40%에서 30%까지로 축소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도요타 역시 2026년 전기차 글로벌 생산량 가이던스를 기존의 150만 대에서 100만 대로 축소를 했고요. 현대차 역시 이제 얼마 이제 안 된 인베스터 데이에서 2027년 전기차 판매 목표량을 94만 대에서 84만 대로 하향 조정한 모습을 좀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완성차 업체들의 기업들에 계속해서 변화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방 사업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2차 전지 기업들 역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2차 전지 또 배터리와 소재 기업들은 어떤지 여쭤볼게요. 네, 완성차 기업들의 이제 전략 수정에 따라서 배터리와 소재 기업들 딴에서도 좀 그러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애리조나주 ESS 공장 건설 계획을 이제 중단을 하고 이제 기존의 유휴 라인 활용을 극대화해서 ESS 용 전지를 생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GM과의 합작 공장인 얼티엄 셀즈 3공장 건설이 지금 일시 중단된 상태고요. 그리고 도요타와의 이제 도요타향으로의 전용 라인을 건설하는 대신에 이 얼티엄 3 공장을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한 SDI는 이제 처음부터 애초에 보수적인 전략을 좀 세워왔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크게 변화된 내용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만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다면 GM과 27기가와트의 미국 합작 공장을 이제 투자하겠다라고 확정해서 이제 투자안을 2.2조 원 규모의 투자안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또 완성차 기업부터 배터리와 소재 기업까지 일시 중단되거나 또 철회하고 있는 게 잇따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 배터리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핵심 광물입니다. 리튬과 니켈, 코발트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리튬 가격이 3년 6개월 만에 또 엄청나게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배터리 광물 시황과 또 그 기업들의 움직임은 어떤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배터리 광물 관련된 시황들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탄산 리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톤당 이제 1만 달러 초반대까지 하락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니켈 같은 경우에는 톤당 15,000달러 수준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이 가격대의 수준을 살펴보면 주요 기업들이 이제 생산 원가 하단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의 많은 프로젝트들이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 프로젝트들이 증가한 상황이고요. 이로 인해서 광물 기업들도 생산이나 개발 프로젝트들을 연기하는 움직임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알버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주에 재련 시설 확장 계획을 좀 중단한 내용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의 강봉 리튬 역시 다수의 투자 계획들을 연기하는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저의 좀 의견을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하지만 이러한 가격 상황들에 따라서 광물 기업들이 이제 프로젝트들의 가동이나 개발 네. 스케줄을 조절하는 것은 당연한 이제 사이클이다라는 그런 자연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낮은 생산 원가를 유지할 수 있는 기업들이나 자금 여력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더 좋은 자원을 확보를 하고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 뭐 더 추가적인 자원을 좀 인수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든지 그러한 움직임들을 펼치기도 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차부터 배터리, 소재, 광물까지 조금은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앞으로 2달 앞으로 미국 대선까지 다가온 상황인데요. 배터리와 전기차를 둘러싸서 글로벌적으로 정책에 대한 또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또 정책 움직임은 어떨지, 또 앞으로 대선까지 있잖아요. 어떻게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실까요? 네, 일단 최근 들어서 또 이제 중국 전기차 관련된 글로벌 관세 이제 변화 움직임들이 또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좀 짚어드리자면 미국 같은 경우 지난 5월 중국 전기차 관세율을 25%에서 100%까지 좀 인상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세웠다가 이제 지금 최종안 발표는 잠시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8월부터 중국 전기차의 상계 관세 를 이제 17.4에서 37.6%까지로 좀 결정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기존 관세 10%의 일을 더한다면 최대 관세율이 47.6%까지 인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인센티브 작용 요건을 이제 FTA 체결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제한하겠다라고 좀 계획을 좀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들을 좀 정리를 하자면 관세를 통해서 중국 전기차의 빠른 침투를 좀 경계하겠다라는 그런 모습들로 해석이 되는데요. 중국 기업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기업들이 협상에 나선다든지 아니면 현지에 공장 진출 계획을 세운다든지 그러한 방향으로 대응을 지금 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러한 관세 움직임은 좀 임시 방편이라고 좀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더 미국과 유럽 같은 국가에서 중요한 것은 완성차 기업들이 전기차 경쟁력 자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독일에서는 중단되었던 전기차 세액공제 보조금을 부활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유럽에서는 작년에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에서 보조금이 중단이 되면서 전기차 판매 둔화세가 매우 크게 나타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중화 단계 이전이기 때문에 가격이 소비자의 선택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최근에 이 독일 보조금 부활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유럽 시장에서의 개선에 좀 어떤 영향을 줄지 저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관세는 일시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또 이렇게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항할 수 있는 완성차 업체들의 경쟁력이 중요하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 화재 문제인데요. 국내에서도 또 엄청난 화재가 발생하면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또 제조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겠다 하면서 앞으로 안전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실망스럽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최근에 발표된 배터리 안전 대책을 좀 살펴보면 일단 주된 내용으로는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 항목을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전기차를 제작을 할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인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원래는 내년 2월부터 시행하려고 했지만 이제 10월로 앞당긴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하고 경고하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인 BMS 기능을 좀 고도화하고 소비자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좀 지원할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이번 대책들에서 눈여겨볼 점은 이제 배터리 화재 원인이 좀 배터리 자체에 좀 규명되지 않은 결함이다라고 좀 정부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전의 문제인 경우는 좀 적은 것 같다라고 정부가 입장을 밝혔고요. 이에 따라서 이번에 대책들 역시 배터리 자체의 진단과 그 배터리 상태를 좀 관찰할 수 있는 BMS 고도화의 방향성을 맞췄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터리 검사와 진단 시장이 더더욱 이제 확대가 되고 활성화가 될 수 있겠다라고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관련주로서 뭐 민테크라든지 원익 P&E 같은 기업들이 있고 이제 그러한 기업들이 지난주에 좀 주목을 받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기차 화재 수혜주로도 민테크와 원익 P&E가 큰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2차 전지주들이 지난 몇 주간 급등세를 이루었었는데요. 8월 말부터 시작됐는데 9월 초까지도 거의 주도주의 모습을 다시 되찾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그룹주가 조금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기는 한데요. 그동안 이렇게 올라왔던 게 그 반도체주에서 수급이 이제는 낙폭이 과했던 2차 전지주로 옮겨온 것인지 주가 반등이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추세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개인적으로 저의 의견은 아직까지는 이제 이게 좀 수급적인 요인이 크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업황이 회복되고 있는 구간은 아직 아닙니다. 뭐 관련된 데이터들이 좀 개선되고 있는 것들이 관찰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동안 좀 주도 섹터였던 AI나 반도체 관련 주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동안 기관 투자자들의 좀 관심 바뀌었던 2차 전지 섹터로 좀 수급이 이동하는 섹터 순환의 모습이었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GM 같은 경우에 이제 하반기 가이던스 달성이 좀 불분명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좀 중요한 시장인 유럽이나 미국 전기차 시장 회복도 아직 요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물 가격이 계속 하락세를 좀 지속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세도 이제 추가적인 판가 하락세도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하반기 컨센서스도 이미 좀 하향 조정이 됐지만 또 앞으로 2025년 실적 컨센서스도 일부 더 조정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연구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기차 가격도 떨어지고 이제 금리 인하도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진다면 할부 금리까지 낮아지면서 전기차 캐즘이 이제는 출구가 다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까지 생기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시황이 회복되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고 계신지 일단 9월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잖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또 여기에 더해서 전기차와 2차 전지 전체적인 섹터 내에서 연구원님의 탑픽까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일단 시황 회복 시점을 언제쯤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2025년 하반기, 좀 상반기가 지나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왜냐하면 11월 대선 이후에 좀 대선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좀 정책적인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되어야겠지만 이제 네. 되어야겠지만 일단 그때까지의 좀 시차가 다소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또 금리 인하가 9월부터 좀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의견이 좀 대다수이긴 한데 사실 대다수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금리 인하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소비 관련된 지표들의 개선도 네. 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리 인하 효과가 소비자들에게 몸소 느껴지고 그런 구매 여력으로 다다를 때까지는 좀 시차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탑픽은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실적 컨센서스 하락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네. 밸류에이션을 따졌을 때 셀 기업들이 소재보다는 부담감이 덜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쎄 기업들 중에서는 네. 아직까지는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가 대중화로 나아가는 단계인데요. 네. 그리고 또 경기가 연착륙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만약에 업황이 회복을 한다면 저는 저가 모델 중심에서 먼저 좀 판매량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도 GM의 뭐 이퀴녹스라든지 기아의 EV3 같은 그러한 저가 모델 중심으로 판매량 좀 성장세가 오히려 판매량 성장세가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배터리를 그러한 이 모델들의 방금 언급드린 모델들에 탑재를 하고 있고 또 반대로 럭셔리 모델들의 좀 탑재가 집중된 SDI와 달리 엔솔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탑재가 되는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한 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업황이 회복이 된다면 탄력성이 더 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측면에서 역시 지금 3분기부터 유럽 폴란드 공장 가동률이 회복이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4분기에는 테슬라 사이버 트럭향으로 4680 배터리 출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또 기존 2170 배터리 역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이제 출하 증가가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적 역시 회복이 좀 점차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또 시황 회복 시점은 2025년 하반기로 예상을 해주셨고 탑픽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연구원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2차 전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본 인더스트리 클럽 시간이었고요. DB금융투자의 안희수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